안녕하세요. 저는 대유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뉴스 하나를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매체 폭스뉴스가 외계인 관련 소식을 매우 정식으로 보도했는데, 보통 이런 이야기는 도시전설로 분류되곤 하지만 이번 보도는 근거와 맥락을 갖춘 형태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졌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언젠가 외계인이 전설에서 대중의 시야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미국 정보당국 인사이자 퇴역 공군 소령인 데이비드 크루스는 외계인 관련 내부 고발자로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이지만 이번 폭로에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언급했고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세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의 현재 외계인과 인간의 특징을 함께 지닌 혼종 생명체가 이미 인간 사회 안에 존재하며 트럼프가 이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도 트럼프가 첫 임기 때 외계 종족에 관한 여러 브리핑을 청취했다고 언급했으며 그중 한 외계종은 인간과의 교배를 시도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또 다큐멘터리 감독 댄 페라단페러는 트럼프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9월 인터뷰에서 그런 의지를 내비치며 자신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트럼프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언제 충격파가 될 만한 발표를 내놓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현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는 곧 개봉하는 다큐멘터리에 등장해 미확인 비행물체가 미국의 핵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많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데이비드 크루스는 백악관이 수십 년 동안 UFO 회수, 외계 생명체 및 생물학적 잔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 보고서를 보유해왔으며 그 보고서들이 트럼프의 책상에도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외계인의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알고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 극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자신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만드는 데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계 사건을 장기간 주시해온 이 전문가는 미국 미주리주 연방 하원의원 에릭 버리선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버리선은 그루시로부터 들은 내용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정부가 최소 4종의 외계인을 비밀리에 기록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노르딕으로 불리는 외계 혼종 유형으로 피부색이 밝고 머리색도 밝으며 인간이 스스로는 구분해내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런 외계 방문자 또는 혼종이 길거리에서 당신과 스쳐 지나가도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믿으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1, 믿지 않으면 2를 적어주시거나 직접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또한 구독 버튼을 눌러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이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매우 복잡하고 각종 파벌, 계통, 정당, 이해집단 등이 얽혀 있어 많은 사건이 더더욱 미궁처럼 보이곤 합니다. 여기에 외계인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떤 일들은 오히려 단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건의 근원이 이런 천외의 방문객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지나치게 신비한 쪽으로 흘렀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위먹농 사건 자체도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3달째 추적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집안의 두 사람이 언급됐는데 한 명은 이양첸 씨이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삼촌 이수입니다. 이수는 여러 스타의 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돼 왔고 그 대상에는 차오럴량과 위먹농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올해 9월 위먹농이 세상을 떠난 뒤 이양첸 씨는 수년 만에 갑작스럽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그러나 방송 중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줄곧 돌을 쌓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가 위먹농을 추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샤오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크지 않다는 분위기도 커졌습니다. 이양첸 씨가 8월과 9월에 진행한 연속 콘서트 화학에는 흙과 돌 요소가 대거 등장했고 이를 운을 바꾸는 행위로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이브에서 돌을 쌓은 것도 그 연장선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의 삼촌 이수 문제로 인해 이양첸 씨의 평판 역시 점차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이후 그는 그 돌쌓기 라이브에 대해 직접 해명했고 위먹농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돌을 쌓는 라이브가 콘서트 확학 종료 후 즉흥적으로 잡힌 일정이 맞다고 했습니다. 지난 라이브 이후 8년이 지났고 여러 상호작용 방식을 고민한 끝에 돌쌓기를 정적인 표현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침묵하는 정물은 종종 시간의 무게를 담을 수 있고 그 감각을 따라 천천히 더듬어 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는 이 라이브가 실시간 검색어나 기타 정치적 의미와는 무관하며 단지 간단한 방식으로 팬들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위먹룸을 언급하며 두 사람이 업계에서 교류가 있었고 사적으로도 서로의 일을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위먹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자신과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로 인해 자신도 정신건강과 업무 리듬을 더 중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겉으로는 위먹룸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위먹룸의 죽음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뉘앙스를 더하는 듯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설명할수록 더 불리해지는 인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이양첸 씨가 사후 약방문을 하거나 이미지 세탁을 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양첸 씨의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는 시진핑과 관련된 최신 폭로를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중공 고위층에서는 과거와 다른 뚜렷한 변화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변고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진핑의 현 상황과 관련해 독립시사평론가 차이성쿠는 제보자를 인용해 시진핑이 물러날 날은 월 단위로 계산되고 있고 무너질 날이 가까웠다. 지금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더는 돌아가지 않는다. 정치적으로도 돌아가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에서 지방까지 모두 돈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경제발달 지역이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었고 각종 예산도 충분히 보장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수처럼 경제가 발달한 지역조차 임금 지급이 끊길 듯한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경제 지표가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이 붕괴 직전 상태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내부 제보자는 시진핑이 매일 각종 구호를 외쳐도 소용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관료들은 돈이 있어야 하루를 버틸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시진핑의 구호도 의미를 잃는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폭로 블로거 장원정은 최근 시진핑의 측근인 리 씨와 마식루이가 12월 8일 정치국 회의에 불참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리 씨가 마식루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작은 사안이 아니며 마식루이 사건에 관련 금액이 약 3천억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는 또 마식루이가 베이징과 광저우에 가진 집이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식루이는 줄곧 시진핑과 펑리위안의 보호를 받아온 인물로 거론돼 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그의 보호 우산이 끝났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다른 소식에 따르면 마식루이와 리 씨는 광둥에서 함께 일하며 협력한 적이 있고 두 사람의 부인도 함께 사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식루이가 문제가 되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리 씨에게까지 파장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사건은 최소한 한 번에 두 마리를 잡는 격으로 시진핑의 두 측근을 동시에 끌어내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동시에 중공체제 전체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공체제에 매우 익숙한 위안웅빈은 체제 내부의 양심적 인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올해 11월 20일 공안부가 중공중앙서기처에 내부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보고서가 각성 부급기관으로도 전파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복국당 한낙구 징진 지역 특별당부라는 명의의 적대 문서가 10여 개 대도시와 수십 개 향진에서 유포됐으며 문서 제목은 2026년 설 기간 중공 악질 관료의 부정축제를 가로채 민생을 돕고 인민봉기의 에너지를 모으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문서는 일부 관료가 가상화폐로 부정자금을 숨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관료는 부정한 돈을 자신이나 친척, 정부, 애인의 집에 숨겨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료가 도난을 당해도 100% 신고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문서는 자신들을 오늘의 혁명당이라 칭하며 옛날에는 양산박 호걸들이 생신강을 털었고 오늘은 혁명당이 공비 관료의 부정한 재산을 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문서가 지목한 대상은 준공의 탐관오리뿐 아니라 탐관오리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화이트 글러브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3억 명의 귀양 농민공과 실업 대학생도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준공공안부에 의해 포착돼 상부에 보고됐고 각 지역에 전파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공고리 층은 여전히 유지 기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제 새 채널을 널리 알려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